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 결승골의 주인공 안정환. 일찌감치 해외에도 진출했을 정도로 뛰어났던 실력만큼이나 연예인을 연상시키는 빼어난 미모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성기 시절 그는 경기장에 소녀 팬들을 몰고 다니며 테리우스라고 불렸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을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중계화면에 얼굴 한번 비추자 세계인의 관심을 독차지한 그 선수의 정체를 알아봅시다. 24일 열린 카타르 월드컵 H조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경기는 여러 의미에서 주목받은 경기였는데요. 안면 부상 후 손흥민의 복귀전이자 우루과이의 세계적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의 마지막 월드컵 첫 경기, 그리고 그 둘의 맞대결. 우리로서나 우루과이로서나 다른 나라의 축구 팬들로서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중원에서부터 치열한 볼다툼이 벌어졌고 수시로 상대의 골문을 위협하는 공격이 오갔지만 결과는 0대0 무승부. 각자 승점을 1점씩 나눠 갔는데 만족해야 했지만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한 스릴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도 눈이 즐거운 경기기도 했는데요. 우루과이의 감독 디에고 알론소는 미 중년의 포스를 뿜어내며 여성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SNS를 보면 중년의 매력에 빠져든 분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알론소 감독의 치명적 매력은 후반전에 등장한 어느 한국 선수의 등장에 빛이 발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된 지 30분 가까이 지난 시점. 한 선수가 교체를 위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경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라리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신성 이강인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의 월드컵 데뷔를 앞둔 모습에 모든 이의 눈길이 쏠리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또 다른 선수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자 사람들의 시선도 따라서 옮겨갔는데요. 등번호 9번을 단 이 선수의 외모가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에 뚜렷한 이목구비. 축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선수를 연기하는 배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욕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이에 트위터 등 SNS에는 코리아 넘버 9, 즉 한국팀 9번 선수에 대한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는데요. 한국 9번 잘생겼다. 한국 9번 너무 멋지다. 한국 9번 선수 K-팝 아이돌 같다. 한국 9번 선수 누구냐? 라는 등 그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관심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9번 선수에 대한 글이 계속 올라오는 등 그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몰랐는데요. 그가 누구인지 애타게 찾는 분들을 위해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규성. K리그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월드컵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인데요. 이번 시즌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니 말입니다. 광주대 축구팀에서 뛰다 2019년 K리그2의 FC 안양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조규성은 리그에서만 14골 4도움을 기록하는 등 첫 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신인임에도 K리그2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등 한국 축구계의 신성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190cm에 가까운 훤칠한 키와 수려한 용모, 연예인을 연상시키는 패션 스타일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과거 축구장에 소녀 팬들을 몰고 다녔던 젊은 시절의 안정환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러나 조규성의 축구 인생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달리 굴곡도 있었는데요. 많은 기대를 받으며 2020년 K리그 전통의 강호, 전북 현대로 이적했지만 일부 리그의 벽은 높았습니다. 리그에서만 14골을 넣었던 지난해와 달리 리그에서는 4골에 그쳤고 FA컵이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등에서 넣은 것까지 다 합쳐도 8골에 불과한 만족스럽지 못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요. 더욱이 98년생이라 2021년부터는 K리그의 U22 의무 출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기에 다음 시즌에는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탄탄대로처럼 보였던 조규성의 앞길에 난관이 생기게 된 건데요. 그 난관을 타개하고자 조규성이 택한 방법은 상무 입대. 아직 군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될 나이는 아니었지만 경기에 나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는데요. 입대 후 벌크업을 통해 큰 키에 강력한 근력까지 갖추게 된 그는 작년 K리그2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활약을 눈여겨본 파울루 벤투 감독에 의해 작년 9월 A매치 주간에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돼 7일 레바논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에 선발 출전해 첫 A매치를 치렀는데요. 10월과 11월에도 대표팀에 선발돼 당시 황의조의 부상으로 공백이 생긴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때 벤투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도 조규성에게 몇 가지를 더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등 그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조규성은 벤투 감독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올해 들어 본격적인 비상을 시작합니다. 김천 상무의 일부 리그 승격에 따라 다시 일부 무대에 선 그는 재작년과 달리 일부에서도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스테판 무고사와 득점왕 경쟁을 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했는데요. 전역할 때까지 13골을 넣은 조규성은 전북 복귀 후에도 4골을 추가해 리그 총 17골로 K리그1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또한 FA컵 결승 2차전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하며 전북의 5번째 FA컵 우승의 주역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활약을 높이 산 벤투 감독은 조규성을 카타르 월드컵 대표로 선발했습니다. 그렇게 카타르에 오게 된 조규성은 우루과이전 후반 74분 선발로 출전했던 황의조와 교체돼 첫 월드컵 경기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경기 종료까지 추가 시간 포함 23분만 뛰었음에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는 이번 월드컵 최고의 꽃미남 중 하나로 등극했습니다. SNS 팔로워 수가 이를 말해주는데요. 경기 전까지 2만 명을 넘는 수준에 불과했던 조규성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경기 다음 날인 25일 오후 1시 50분 기준 무려 33만 6천 명으로 16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 월드스타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사진 5장밖에 안 올라와 있고 가장 최근 올라온 것도 한 달이 지난 사진인데 이렇게까지 팔로워가 늘어난 걸 보면 월드컵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됩니다. 이런 전 세계 네티즌들의 조규성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외신에서도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페루의 라 리퍼플리카는 조규성이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SNS 스타로 떠올랐다고 보도하며 기사에 그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달았습니다. 다른 외국 매체들도 한국의 9번 선수는 누구인가라는 식으로 조규성에 대해 다루는 기사들을 냈는데요. 그래서인지 무승부로 끝난 이 경기의 진정한 승자는 치킨집과 23분 뛰고 세계적 꽃미남이 된 조규성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건데도 조규성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는데요. SNS에서의 관심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동료 선수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한다면서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기장에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듬직한 덩치만큼이나 정신 자세도 믿음직하네요. 이런 그의 등장은 앞에서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안정환을 연상케 합니다. 젊은 시절 김재원, 현빈과 함께 광고도 찍었을 정도로 당대 최고 꽃미남으로 군림했던 안느는 축구 실력도 인정받아 월드컵 전부터 유럽에 진출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조규성도 이미 유럽 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데뷔 초부터 눈여겨보는 팀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 튀르키예 시페르 리그의 강호 중 하나인 베식타스 JK의 스카우터가 조규성을 신인 시절이었던 FC 안양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튀르키예 현지 매체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의 예니 아스르는 베식타스는 조규성의 젊음과 신체 능력 못지않게 축구 지능 즉 똑똑한 플레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따라서 전역 후 시장 가치가 더 높아져 영입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기 전에 미리 점 찍어두려고 했다는 게 매체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조규성은 전역 후 K리그 득점왕에 FA컵 득점 공동 1위 등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월드컵 출전으로 인한 세계적 관심까지 베식타스 당신들은 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겁니까? 조규성이 정말로 베식타스나 다른 유럽팀으로 갈지는 빨라도 월드컵이 끝난 뒤에야 알 수 있겠지만 빼어난 외모 외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는 넘치는데요. 우선 190cm에 가까운 장신의 몸싸움도 능해 공중볼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큰 덩치를 고려하면 준수한 주력과 빠른 공수 전환, 학생 시절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경험을 살린 많은 활동량과 뛰어난 압박도 강점인데요. 최전방 공격수로서 가장 중요한 결정력만 향상된다면 훌륭한 공격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벤투 감독이 앞으로도 조규성에게 몇 가지를 더 가르치겠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장점들을 발전시키면 큰 물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공격수란 걸 내다봐서지요. 남미 올해의 축구상을 주관하는 우루과이의 신문 엘파이스도 24일 경기 후 조규성에 대해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공을 잘 받아내고 강한 슈팅으로 우루과이를 위협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이미 K리그에서 외모는 물론 실력으로도 인정받은 조규성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찬스는 앞으로 최소 2경기 남아있는데요. 그 찬스가 한두 차례 더 늘어나는 건 물론 실력으로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선수임을
본인 스스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조 꽃미남 축구 스타 안정환이 미처 이루지 못했던 유럽 빅리그에서의 성공을 조규성은 이룰 수 있기를